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로 사적 개발행위랑 우리 공적 개발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도시공간의 내용 중에서 사적 개발행위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요. 내가 지금 현재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에다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 물리적 힘을 가해서 이용하는 게 해당 시에서 짜놓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을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과 맞게 개발이 돼야 되지. 내 마음대로 개발됐을 때는 난개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을 하겠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가 특시군이죠. 그럼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이 계획 짜신 분한테 가서 제가 이 개발해도 될까요? 라고 사전에 물어봐야 돼. 이거를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개발행위가 뭐냐? 건축하는 거, 공작물 설치하는 거 포함해서 물건 쌓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주상공록 중에서 맨날 물건 쌓는 게 1인 지역이 어디죠? 주상공이죠. 그럼 이제 주상공 빼면 녹지지역. 자, 주상공은 맨날 쌓는 게 1이니까 빼고 녹지지역하고 관농자 중에서 농사 짓는 게 주로 이제 집단, 볕단, 비료, 포대 맨날 쌓아놓는 지역은 허가를 받을 필요 없겠지. 농림지역이에요. 그래서 농림지역 빼면 녹관자에서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바깥에다가 1개월 이상 싸게 되면 허가받아라. 그래서 얘는 항상 녹관자 1월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토지 형상 바꾸는 거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하거나 어떤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형상을 바꾸는 거 토지 형질 변경. 그다음에 이게 작게 분할이 되면은 나중에 난잡하게 개발이 되니까 작게 분할하지 마라. 토지 분할. 그리고 흙모래 자갈 채취하는 거 토속 채취. 그래서 이걸 줄여서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라고 우리 배웠죠. 이 개발행위는 사적 개발행위 할 때에는 이 공적 개발행위 하고 부딪히면 안 되죠. 만약에 철도라는 건 기반시설이니까 무슨 계획이죠? 도시공관리계획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니까 입안했던 특광특특시장건설을 하려고 철도 계획을 짜고 있는데 여기서 개발행위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 돼요? 공적이 우선해야죠.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해라. 그래서 특광특특시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기억할 거는 토지에다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 하면 난개발 맞겠다라고 하는 게 개발행위, 즉 사적 개발행위인데,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사적 개발행위 절차상에서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축, 물건 쌓는 거 줄여가지고 우리 개발행위가 뭐야 그러면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인데 그 중에 물건 쌓는 거는 녹관자에서 몇 월 이상 쌀 때요? 1월 이상 쌀 때.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하는 목적 자체가 전인데 예를 들어서 밭농사 짓다가 논농사 짓는데 경작 목적이죠. 되었는데 농사 짓겠대. 이것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경작은 제외한다. 그리고 토속 채취 토지 분할할 때 우리 토지 분할할 때 우리 대지 분할 최소 면적 있죠. 주미 60, 상공 150, 녹이 100. 그래서 그 면적보다 미만으로 분할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요 개발행위 할 때 허가를 누구한테 받을 건데 관할 특강 특특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허가 안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허가 예외에서 자 면적이 나올 때에는요 25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아요. 근데 이거를 제외한 부피, 무게, 높이, 깊이 이런 건 다 50이 기준이라서 면적만 25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50이 기준인데 그거 이하면 허가 받지 않는다. 근데 이게 도시지역이 아니라 외로 나갈 때는 10배열을 완화해서 250, 그 다음에 500 이하일 때 허가 안 받는다. 공작물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밭농사를 했는데 고추 농사 심다가 감자 농사하는데 지목 안 바뀌죠. 근데 형질은 약간 바뀌지만 그럼 면적을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하면 허가 안 받고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토지 분할하는 사유가 원래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미만으로 할 때 허가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분할하는 사유가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서 개인도로 만들려고 그럼 이거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분할할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공공용지로 기부 체납하려고 분할할 때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행
국가 재산, 행정 재산을 매각하려고 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내 땅이 도시공개 시설로 결정이 돼서 지형도면 고시되면 분할해야 되거든요. 그때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대지 분할 면적 중미 60, 상공 150, 녹 200 미만일 때 받는다는 얘기는 이상일 때는 안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토지 분할이 좀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개발행위를 하려면 이 개발행위 기준에 맞으면 내가 허가를 해줄 건데 그 5가지 기준 중에 면적 기준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해줄게. 5천 미만 해주는 게 있고 1만 미만 해주는 게 있고 3만 미만 해주는 게 있어. 그래서 5천은 기억하셔야 될 게 도간농자 중에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거 자연환경. 도시지역 중에 주상공 녹 중에서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게 녹지지역 중에 무슨 녹지일까요? 보존녹지. 요거는 5천 미만이고 주상생자는 1만인데 공간농은 3만이죠. 그래서 주상생자 1만, 공간농 3만. 미만까지는 허가를 일단 해주는 기준에 맞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에 배치되면 안 되고 주변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 주면 안 되고 주변 환경 경관 조화 이루면서 내가 하는 그 기반시설 지역이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하면 이게 다 맞으면은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줄 건데 보통 우리 15일이란 말은 일반적인 협의 심의가 없을 때예요. 우리 항상 의협 심의잖아. 의, 협, 심. 그래서 허가권자가 허가하기 전에 그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 시행자나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인허가 받을 때 A라는 애가 여기서 개발행위 할 때요. 다른 법상 인허가 받아야 되는 서류 있으면 같이 제출해요. 그럼 협의가 되면 나중에 인허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협의하거나 또는 심의를 할 때 일정한 기준 면적 미만이면 해주는데 이게 기준 면적 이상이면 심의 거쳐야 되고요. 부피가 3만 세제곱 이상일 때에는 이때는 요거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렇지만 해당 지역이 이미 난개발 방지 계획을 짰어.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을 짰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심의 안 거쳐요. 성장 관리 계획입니다. 짰을 때는 안 거친다. 그러면 이제 요 기준에 맞으면 허가 또는 불허가를 15일 안에 해주되 다만 이거 협의하는데 20일, 심의하는데 30일 걸렸으면 벌써 15일 넘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5일은 협의하고 심의 기간을 제외한 15일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허가를 해줄 건데 내가 여기는 허가해주면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보전이 필요하거나 계획을 짜고 있어서 지금 허가해주면 안 된다. 허가 제한이라고 그래요. 허가 제한. 원칙은 3년간 제한을 하는데 계획 짜고 있는 애들은 추가로 2년을 연장할게 해서 요 1, 2번은 보존 목적이고요. 3, 4, 5 같은 경우는 계획을 짜고 있는 지역이라서 추가로 2년을 연장해 주는 거야. 그럼 원래는 3년인데 3번, 4번, 5번은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 2년을 연장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청산리 뭐라고 하죠? 녹개수.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인데 수목 집단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 서식지예요. 우량농지야. 보존 가치가 필요하니까 개발행위 못하게 묻겠다. 당신 개발행위 하는 바람에 주변의 미관, 경관, 문화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못하게 하겠다. 단 요 3, 4, 5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바뀔 수도 있고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허가 제한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으면 이거 계획 짜고 있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원칙은 3년, 요 3, 4, 5는 추가로 2년. 그래서 얘는 최장 5년인데 얘는 최장 3년이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원칙은 3년인데 계획 짜고 있어서 연장하는 3, 4, 5는 심의 거치지 않고도 2년 연장 가능하다. 심의 거치지 않고도 연장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가해 줄 때 내가 너 기준에는 다 맞는데 이거 허가해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내가 조건을 좀 걸게. 근데 내가 너를 못 믿어. 국가 지자체는 믿으니까 상관없고 국가 지자체 빼고 너 이행할지 안 할지 다 못 믿으니까 네가 이행을 해라. 네가 기반 시설 설치 확보하고 위해 방지하고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기위 환경 조경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 줄 건데 그 사유가 다음 5가지 해당되면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는 기굴발 차비 준비였어요. 기가 뭐였죠?
기반 시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굴착, 발파, 차량 통행, 비탈면에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 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단순히 현금으로 예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서도 가능해요. 그런데 나중에 준공검사 받아 끝나면 지체 없이 반환할게. 그래서 요거 현금이 원칙인데 총 공사비 이행 보증금이니까 20%겠죠? 이행 보증 몇 프로? 20%. 그래서 요거를 예치했다가 준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할게. 그리고 사업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 받는데 여기서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중에서 준공의 개념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받아야죠. 어떻게 졌는지. 근데 물건을 적치할 때 어떻게 적치했는지 준공이 아니잖아. 토지 형질 변경 어떻게 했는지, 토속 재치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되지만 토지 분할은요. 선 근거예요. 선. 준공이 아니야. 그럼 얘는 물건 적치나 분할은 준공검사 안 받아도 되겠네. 그래서 물분 X에서 물건 적치나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요거를 개발행위 전체 체계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교과서 우리 체계도에는 제가 이거 순서를 이렇게 해놓고 옆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게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요 상태입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개발행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죠.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할 때 제일 조심할 게 아까 녹관제에서 1월이라는 거 조심하랬죠.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은 경장은 목적은 제외한다. 그리고 토지 분할은 대지 분할 면적 미만일 때 허가를 받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미환경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거, 사업의 지장, 도시공객 사업 자체는 공익 사업이니까 안 받고 국가 등이 하는 사업이나 녹지 관리 농림지역에서 비닐하우스 하는 건 해라. 이런 허가 없이 가능한데 요 개발행위 하려면 특광특특시군에게 허가를 받는데 여기서 허가를 해주면 다른 법률상 인허가 받아야 될 거 협의한댔죠. 그럼 인허가 뭐 되고? 의제. 그 다음에 허가 예외라고 되면 허가 예외는 우리가 천재지변 응급복구는 시간이 없으니까 1월 내에 신고만 하시면 되고 85 이내 징계 제축은 경미한 거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경미한 기준 할 때 아까 면적은 얼마? 25. 나머지는 부피 무게 높이 50 이하는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도시 외로 나가면 10배 완화해서 250 이하, 그리고 500 이하는 허가 안 받는다. 그리고 토지 분할할 때 사공행도 이상에서 사도개설 허가받아 분할할 때 공공용지로 쓰라고 기부 체납하려고 분할할 때 행정재산 분할할 때 도시공개 시설로 분할할 때 대지 분할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조건부 허가라고 해서 제가 좀 전에 내가 너 이거 하면 허가해 줄게. 기위, 환경, 조경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이 기위, 환경, 조경. 할 것을 조건으로 내가 허가해 줄게. 근데 내가 너를 못 믿겠어. 국가 등이 아닌 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라.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는 총공사비 몇 프로였죠? 20%를 기굴발 차비했어요. 기반시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굴착으로 인해 토지 붕괴되거나 주변에 피해 우려 있을 때, 발파로 낙성 먼지 등의 훼손해서 주변 환경 훼손 우려가 있을 때,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 훼손 우려가 있을 때, 비탈면에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되 준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허가 기준에서 기억할 거는 자 요거 제일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게 5천이죠. 5천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랑 보전녹지고 주상생자는 1만 미만, 공간농은 3만 미만까지는 허가해주겠다. 그리고 2, 3, 4, 5는 전부 다 당연 조건이에요. 계획에 맞아야 되고 사업에 지장 주면 안 되고 주변 환경 경관 조화 이루어야 되고 기반시설 용적보 적정하면 허가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 조건이 다 맞지만 나 허가해줄 수가 없어. 이걸 우리는 무슨 제한이라고 그러죠? 허가 제한. 원칙이 몇 년이었었죠? 3년인데 계획 짜고 있었던 거는 추가로 몇 년 연장할 수 있댔고 2년. 심의 거치고 거치지 않고. 그래서 청산리, 녹개수, 조수리, 우량농지 또는 개발행위로 미관 훼손 우려 있을 때 허가 못하게 하겠다. 얘네는 최장이 3년인데 기본계획, 관리계획 짜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은 추가로 몇 년 연장해서 2년,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다 끝났어요.
근데 준검사할 때 물건 적치나 분할은 대상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제외하고 준검사 받으면 다 끝난다. 그리고 나서 공공시설 귀속시키면 돼요. 라고 해서 요까지가 개발행위, 이제 사적 개발행위인데 이 개발행위가 많아지려고 하는 지역인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밀도를 관리한다거나 기반시설 부족하면 설치하게끔 하려고 기반시설 부담시키는 거야. 얘는 도시공 관리 계획과 전혀 상관없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심의나 의견 청취 심의만 거쳐져 하는데 보세요. 좀 전에 했던 거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신청서를 기후, 환경, 조경 어떻게 하겠다 제로 첨부해서 제출을 했어. 근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없겠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협심이니까 순서는 도시공객 사업 시행자 의견 듣고 관리청의 의견 들어서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며칠 안에 해주라고 그랬죠. 15일. 다만 협의 심의 기간은 뭐 한다? 제외하고. 그리고 허가 제한은 허가권자보다 높은 국장이나 또는 누구예요? 시도대장, 시장군수가 하는데 요거는 1회 하나에 3년이지만 3, 4, 5 같은 경우는 계획을 짜고 있어서 1회 하나에 2년 연장할 수 있댔죠. 단 여기서 심의 거친 데써요? 심의 거치지 않는 데써? 그렇죠.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한다. 근데 만약에 네가 허가 안 받고 했어? 무허가로 했어? 그러면 이제 일단은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를 우리 원상회복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안 하면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합니다. 벌 받아야 되니까 몇 년 몇천? 3년 3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겠다. 이게 이제 조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 구역도 둘 중에 뭐가 더 잘 나오냐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더 잘 나와요. 근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대상 지역이 어디냐가 잘 나오거든요. 자, 개발 밀도 높아. 땅이 어디겠네? 주상공이겠죠. 주상공에서 지금 현재 녹지 지역 집어넣으면 안 되죠.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안 되겠다. 개발행 허가권자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여기 뭐만 거쳐서 심의만 거쳐. 협의 이런 거 없어요. 심의 거쳐 지정을 딱 하고 여기는 건폐율, 용적률 강화됐죠. 근데 지금 현재 뭐만 건드렸어요? 용적률만. 최대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강화 적용하겠다.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전부예요. 전부. 그럼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기반시설 부족한데 얘는 설치가 곤란한 게 아니야. 얘는 곤란한 지역인데 여기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니까 돈 내놔. 그래서 여기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부족한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니까 개발행위 하는 당신이 돈 내놔라. 허가권자인 누가 지정해요? 특광, 특특시장군수가 야 여기는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건 행위자니 뭐 돼야 되죠? 완화. 구역에서 뭐 돼야 되죠? 해제. 또는 용도 지역이 바뀌는 바람에 행위자니 완화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 대상 지역 중에 개발이 나오면 항상 숫자가 2가 따라다녀요. 숫자가 2가 따라다니는 것만 알아도 3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됐어.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의 20% 이상 높은 지역이면 여기를 무조건 지정하래요. 그런데 너무 작으면 기반시설이 적게 들어가니까 최소 면적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게 소규모 개발이 연접이 되면 하나로 묶으라고 됐어요. 소규모 개발 연접된 하나로 묶어라. 그리고 경계는 요거 명확하게 줘야지 불명확해지면 이게 또 자꾸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경계는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지정하고 순서는 얘는 돈 내라기 때문에 돈 내라 그러면은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냐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얘는 주민 의견도 듣고 심의 거쳐야 돼요. 주민 의견 듣고 뭐 거쳐요? 심의. 그래서 얘는 심의만 거치는데 얘는 의심 거쳐야 돼요. 의심. 이 돈 어디다 갖다 쓸지 의심스럽다 그래요. 의심. 의견 청취와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나서 요거 몇 년 안에 이제 계획 짠댔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1년.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다. 그리고 개발할 때 모든 개발 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이에요. 그래서 200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신축 증축인데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걸 다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요. 기존에 있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때려야죠. 이런 경우. 건물이 있었는데 이걸 철거한 거야. 철거하고 새로 지면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때려야지 기존에 있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철거라고 신축을 할 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대상으로 하겠다. 납부는 내가 특강특특시장 운수가 건축 허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허가하고 나면 여기 숫자 몇 나와요? 2. 2개월 안에 부과를 할 테니 부과받고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내.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다. 그럼 그때는 강제징수 들어가겠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건 사적 개발행위였고요. 자,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적 개발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 자, 여기 공적 개발은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타이틀로 볼까요? 자, 공적 개발. 자, 기반 시설이 결정이 됐어. 자, 도로 설치하는 결정이 됐어. 결정이 되는 순간 이 결정이 되고 나서는 이름을 뭐로 바꿔서 부르죠? 도시공객 시설. 요거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결정원자 시도대장 예외국장이 자, 여기는 도로야라고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요 땅에서는 무슨 행위 못하네? 건축 금지되죠. 건축 금지 시켜놓고 일단 하지 마. 근데 당신 땅이 3년 뒤에 할지 3년 후에 할지 안 할지는 알려줄게. 기다려봐.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예산계획을 짜야 돼요. 입안했던 입안권자가 짜서 1단계, 2단계에 있다는 거 알려준 다음에 사업화는 누구 나와야죠? 시행자. 시행자는 원래 입안권자지만 그들로부터 뭐 받은 자도 가능하댔죠? 지정받은 자. 그래서 특광특특시장 군수, 예외국장, 도지사인데 비행정처인 지정받은 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비행정청은 조건이 있는데 아무나 그냥 지정해주진 않고요. 그 해당 구역의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으면 요거는 도시개발법 가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권이나 얻기 위한 동의권하고 똑같아요. 면적 3분의 1을 갖고 있으면서 절반 이상 동의 얻어라. 그럼 이 시행자가 사업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인가권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도시군관이 결정했던 시도대장한테 가는데 국장이 지정해준 시행자만 국장한테 갑니다. 그래서 작성은 시행자가 하되 시도대장한테 받아라. 단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만 국장한테 받고 나머지는 다 시도대장인데 요 내용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에서 인가가 떨어졌어. 그럼 요때부터 사업해도 좋다고 한 거죠. 그러면 공시법 가서 사업 인정을 또 받으러 가면 2번 일을 해야 되니까 시행자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요 공시법상 공익사업 인정이 간주되는 시기는 그러면 실시계획 뭐 받은 때? 인가고시 받은 때 토지 수용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법상 인허가 관련된 것들은 협의하면 의제시켜 주겠다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자 보호 규정이 나왔었어요. 그럼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소유자인지 아닌지 무상열람해야 되죠. 서류. 그리고 옛날에 누구한테 서류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거소불명이다. 공기성다 인정해주고 타인 토지 출입도 가능하고 너무 길면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인접한 땅은 수용은 못하지만 사용할 수는 있죠. 단 잔여지는 수용 사용 다 돼요. 그리고 공사가 끝났어. 완료됐다고 시행자가 시도의사한테 가서 보고 드리면 준공검사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준공검사 떨어지면 완전히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국장은 관보에 시도는 공보에다가 고시하고 끝난다. 근데 얘는 사업을 내용을 전반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시행자 보호 규정을 위주로 낸다. 그거만 아셔도 공부 어마어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거는 아까 예산계획이에요. 옛날에 이거를 돈계별이라고 그래서 돈계별. 돈에 관한 예산계획이라서. 근데 쪽팔리니까 일어서 해서 단계별로 바꾼 거예요. 단계별.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으면 얘 도시공객 시설사업만 있는 유일한 도시공객 시설사업에만 있어요. 수립은 입안권자가 하는 거고 결정되고 3월 안에 수립해서
3년 안에 할 거 1단계, 3년 후에 할 거 2단계로 공고를 해주면 그 토지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내 땅은 지금 당장 사업 안 하니까 그러면 딴 거라도 하게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됐으면은 미안한데 가공개라도 하고 계세요. 가가 뭐였죠?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하고 재축은 허가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럼 일단 허가받아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원상회복 명령하면 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요게 도시공개 시설 사업까지 해서 사적 개발행위랑 공적 개발행위 비교한 건데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자, 그림은 좀 작아졌는데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세요. 여기가 도시잖아. 도시 안에서 내가 사적 개발 행위를 하겠다 그러면 이 사적 개발 행위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맞아야 되죠. 그리고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도 개발 행위 하는 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사적 개발 행위에서 만약에 면적이 커진다. 면적이 커지면 나는 5천 미만까지 해라. 1만 미만까지 해라. 3만 미만까지 해라. 이랬는데 이 면적이 커지면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라 이 뜻이에요. 내가 도시개발을 직접 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온 게 밑으로 가시면은 다음 페이지가 6페이지죠. 자, 도시개발 전체 체계도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도시공개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3개 중에서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수용 방식밖에 없어. 뭐 땅을 바꿔주진 않아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구획을 정리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받는 방식도 있어. 이걸 환지 방식. 사버리는 방식은 수용 방식이니까 여기는 사업 방식이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두 개로 나눴죠. 수용 방식은 도시공개 시설 사업하고 똑같고 환지 방식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A시라는 도시였다. 근데 여기를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대요. 그럼 개발 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 계획을 같이 짜야 되죠. 여기 플러스 표시는 동시에 한다는 뜻이에요. 동시. 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 계획을 같이 짜는 거예요. 그럼 요거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 같이 짜야 되는데 작게 많은 지역은 일단 짜놓고 나서 2년 안에 개발 계획 짜도 좋다. 근데 2년 안에 안 짰다? 그럼 너 할 마음 없는 거잖아.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시켜버려요. 근데 요게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큰 면적이다. 그때 5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짧게 많은 지역이 주로 미개발지겠죠? 미개발지면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인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유일하게 보존녹지가 안 나와요. 왜? 개마저 개발해버리면 도시 완전히 시멘트화 될까 봐.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도시지역, 외지역, 구역 안에 주상공을 다했더니 전체 면적의 30% 이하면 기개발지가 그러면은 30%, 미개발지가 70%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짧게 많다는 얘기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천천히 짜자고 협의한 땅, 개발 계획을 공모한 땅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난 다음에 계획안을 받아서 넣어야죠.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역과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짜서 시행자를 정했죠.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 하는데 아까랑 똑같죠.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얘는 수용해서 간다 그러면 도시공개 시설 사업과 똑같이 수용 바로 하면 되는데 문제가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인가받았을 때 수용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구역을 지정해 놓고 땅값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땅값이 올라가. 이렇게. 요때 수용 권한을 주면은 수용을 못 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구역 지정할 당시에 토지 세부 목록이라고 해서 토지 세목을 고시한 때 요때 사업 인정 간주에서 수용 권한을 저때 줘버려요. 그래서 요때가 사업 인정 간주가 아니라는 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바로 수용해서 여기를 샀어요. 다 사버렸어. 그럼 이제 바로 착수해서 밀어버려야죠.
그래서 공사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나서 공사 끝났어요라고 공고하면 다음 날부터는 도시개발구역이란 말 필요 없고 다음 날부터는 구역 없애버리고 도시지역이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수용 방식은 도시공개 시설 사업하고 똑같구나. 그럼 결론은 보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갈 때 수용 방식이면은 시행자가 시식에 인가받고 나서 착수해서 완료된 요 순서는 똑같아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가게 되면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이라는 게 하나 더 나와요. 환지 계획을 어떻게 A가 나갔다가 어떻게 줄 건지.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다 창수해서 끝나고 나면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하겠죠. 얘는 환지 처분 공고한 날에 다음 날 구역이 없어진다. 요게 하나 추가됐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전체적인 흐름은 잡혀요. 자, 그러면 제일 앞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였던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 지정하는데 이 국장이 정한 사유가 우리 했었죠. 국중공둘천. 국은 뭐예요? 국가가 사업을 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공공기관장 정출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한할 때, 둘 이상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천재지변일 때, 요때만 국장이 정하고요. 요거를 이제 통칭해서 불러서 이제부터는 뭐라고 불러요? 지정권자야. 그럼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시행자는 누구한테 충성해야겠네? 지정권자. 그래서 이 법은 끝날 때까지 권한자가 다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라,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라, 지정권자한테 보고해라, 지정권자한테 서류 제출해라,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아닌 거 하나 있어요. 환지계 인가권자만 특도시군구로 돼 있고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때 행정안전분야가 승인 얻어라. 요 두 개 빼고는요. 다 인가, 지정, 승인 다 지정권으로 돼 있어요. 지정권자. 그거만 알아도 공부 진짜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개발계획하고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차이점. 그 다음에 환지계획 있어. 자, 계획이 몇 개 나온 거예요? 그럼 3개 나왔어요. 방향 제시하는 거 무슨 계획? 개발계획.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실시계획. 그 다음에 환지 돌려주겠다. 소유권에 관한 계획이 환지계획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개발계획입니다. 얘가 잘못되는 순간 모든 게 다 잘못돼. 그래서 개발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지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실시계획은 사업에 대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개발구역이 딱 지정이 되는 순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의지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 사업계획이니까 어디다 넣어야죠? 실시계획에. 그래서 여기 지구단위계획 들어있어요. 혹시 우리 지구단위계획 몇 년 안에 짜라고 배웠지? 3년. 그래서 실시계획도 몇 년 안에 짜서 3년 안에 짜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했다. 그럼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항상 공법에서 실효는 다 무슨 날이에요? 그럼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거로 본다. 근데 짧게 많은 지역은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짜는 거 2년 주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는 3년 주는데 330만 이상일 때는 아까 몇 년으로 간댔죠? 5년으로. 이게 완료되기 전에 해제되는 사유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동시에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했을 때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는 거 몇 년? 3년.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짧게 많은 지역은 개발구역 지정되고 개발계획 짜는 거 2년, 실시계획 짜는 거는 인가 신청하는 거 3년. 단 330만 이상일 때는 몇 년으로 한다? 5년. 요거 안 하면 그 날에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됐죠? 그럼 여기서 개발계획은 방향 제시하는 계획인데 여기 방향 제시할 때 여기서 시행자 정하고 시행 방식 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행 방식 중에 수용, 환지, 혼용 중에 어느 게 제일 시끄러워요? 환지가 제일 시끄러워. 그러니까 환지는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환지 계획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겠다 이래버리면 문제 생기니까 여기는 개발구역 안에 땅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면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면적이 항상 3분의 2로 돼 있어요. 면적이 얼마? 3분의 2. 그래서 너 면상이 뭐 이렇게 너 면상 어때? 면상이 이래. 그리고 총수는 절반. 면상이 총 맞이 한 2분의 1이라고 그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동의를 얻어서 얘가 헌지 방식은 진행하게 해줄 건데 이게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 얻을 필요가 없고 조합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미리 동의를 얻었으면 얘네들은 동의 안 얻어도 된다. 그래서 국지조 X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개발 계획을 짤 때 내용이 너무 많아. 이게 18개인가 있어. 그럼 이 18개 중에서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같이 짜야 되지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동시 짜기가 곤란해서 지정하고 나서 짜도 된다라고 해서 요거 비용에 관련된 거, 수용에 관련된 거, 사용에 관련된 거, 세입자 관련된 거, 순환 개발 관련된 거 요거는 구체적 내용이라서 나중에 지정해놓고 나중에 포함시켜도 돼. 예를 들어 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외곽에서 요거 기반 설치 비용을 짜야 돼. 구역 지정하면서 이 비용 언제 짜니? 나중에 포함시켜라. 비용. 그리고 구역 지정하려고 하는데 수용 대상, 사용 대상의 세부 목록은 못 짜죠. 나중에 짜도 돼. 그리고 지금 구역 지정하는데 세입자 어떻게 보호하겠다 못 짜죠. 그래서 세입자 보호 규정 그리고 순차적 개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거를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용, 사용, 수용, 사입자 순환.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까지는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비용, 비용, 이걸로 기억해 두세요. 비용, 요거는 구체적인 거라서 지정해놓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짤 때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면 이거는 단순하게 주거 기능만 딱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업무 기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룬 도시 만들어라. 330만 이상일 때는 복합 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 그리고 개발 계획은 앞에 있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짜서 개발 계획을 진행해라. 그런데 여기서 개발 계획에서 시행자 정해줬죠? 그럼 시행자가 작성이 될 때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어요. 그럼 공공 시행자랑 민간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요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제 인가 받으면 착수하면 되니까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이 있는데 섞어 쓰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혼용 방식인데 혼용 방식은 시험에 뭐 나올 게 없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일단 기본적인 절차고 그 와중에 이제 시행자 중에 조합, 동의 요건, 구역 지정 요건, 그 다음에 해제 요건, 기타 필요한 내용들 있죠. 환지에서 필요한 내용. 요거만 하면 이 도시개발법은 막상 6문제 나오는데 우리 목표가 3개에서 4개예요. 2개 틀리라는 거 버려도 돼. 얘만 달달해도 제가 볼 때는 3개 맞출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 3개만 달달하고 나는 개발법 버리겠다. 그럼 버려도 되는데 얘는 버리지 마시라는 거야. 최소한 외워야 될 거 몇 가지만 외워둬도요. 개발법은 공부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밥만 먹고 공부하는 애 있잖아. 도시개발법. 걔네들보다 훨씬 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적인 내용들만 이제 보면 되니까 여기서 자, 시행자 관련돼서 자, 그래서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공부문 시행자랑 우리 민간부문 시행자 2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행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얘 공공이구나, 얘 민간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돼. 이것만. 그래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원기관, 지방공사는 당연히 뭐야? 공공인 시행자죠. 공공성 있는. 내 토지 소유자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소유자들, 뭐 조합, 뭐 법인, 등록업자, 능력 있는 자,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이거는 다 민간 부문 시행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공하고 민간이 돈을 같이 냈네. 같이 내서 만들었으면 공동으로 출자한 거죠. 이걸 우리는 공동 출자 법인이라고 그래서 출자 비율이 누가 50%를 넘냐에 따라 얘가 출자 비율 50%를 넘으면 공공으로 가고요. 얘가 출자 비율이 50% 이상이면 얘는 민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요 시행자 중에서 단독으로 낼 수 있는 게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만약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는 거죠.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해라. 우리가 안 할게. 그래서 원칙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시행자 지정하고 얘네가 이제 시행자가 되면 얘가 작성하는 계획이 실시계획이 되는 건데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화살표 가시면 전부를 환지 방식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요 화살표예요. 요 화살표 쭉 따라 쭉 가보세요. 가시면 맨 위에 보면 자 여기 시행자가 정해졌는데 이 시행자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인데 얘네들이 해야 되는데 다음 세 가지 해당이 되면 이때는 지자체 등이 하겠어요 라고 별도 규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조합이 하게 되면 시간이 한 10년 걸려. 근데 지자체 등한테 맡기면 5년 만에 끝난대. 그럼 니들이 동의해라. 근데 이미 하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절반 이상만 동의 얻어와. 그래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래서 얘만 면적이 3분의 2가 아니에요. 이 법은 다 면상이 총 2분의 1인데 얘만 2분의 1, 2분의 1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이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지정 신청을 안 하고 있으면 지자체 등으로 해버려요. 일단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6월 내. 그래서 지정 신청하는 걸 1년 내 안 하면 부득이하면 6개월 연장하고 안 하면 지자체 하겠다. 그리고 병행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해당 지자체에서 여기를 도시공객 사업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개발구역이 여기 지정된 거예요. 그럼 여기만 빼고 하는 게 나을까?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미는 게 나을까? 미는 게 낫겠죠. 이게 병행 사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이라고 하고 자 시행자 지정해 줬는데 지정권자가 지정해 줬는데 얘가 안 하고 있어? 그럼 시행자 바꿔야죠. 미착수 나오면 공법은 항상 몇 년? 2년. 시행자를 지정했는데 그 시행자 지정받은 거 시식에 인가받은 게 뭐 돼버렸네? 취소. 그럼 시행자 바꿔야죠. 그리고 시행자 사업하려고 했는데 돈 떨어졌어. 부도 파산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 변경해야지. 그리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지만 니네들한테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시하는 걸 3년을 주면 이거 구역 해지돼 버리니까 니네들한테 1년만 주겠다. 근데 1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 바꿔버릴 거야. 단 부득이한 경우 1년 6개월 정도는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1년하고 6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시행자 무슨 사유? 변경 사유라고 그래요. 시행자 변경 사유.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시행자 아까 공공하고 민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 또는 지자체 시행 사유는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의 요건이라고 나오는 게 있죠. 여기 다 면적은 다 얼마라고 그랬죠? 3분의 2인데 총수는 다 2분의 1로 돼 있잖아. 근데 여기 면적이 2분의 1인 게 아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니들이 해라 토지 소유자 조합인데 지자체가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2분의 2분의 1 동의 얻으려 했죠. 얘 빼고는 다 3분의 2분의 1로 돼 있어. 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얻어와라. 수용 방식을 할 때 민간이 시행하면 면적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되고 아까 무슨 방식이 시끄럽댔죠? 환지. 그래서 환지 방식이 시끄러우니까 개발계획 짤 때 미리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라. 그리고 조합 설립할 때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라. 그래서 이 동의 요건은 머릿속에 외울 때 다 3분의 2, 2분의 1인데 지자체 할 때만 면적이 2분의 1이다. 요거만 조심하시면 오지선다에서는 답은 금방 찾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밑으로 가시면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혼용 방식은 따로 공부할 게 없죠. 자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조합은 수용 방식 못해.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 설립해서 자기네 거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조합은 빼고 조합은 수용 못하니까 자 공공인 경우에는 동의요건이 필요 없는데 민간일 때는 면적 얼마를 아까 소유하고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으랬죠. 그리고 여기는 공익사업 인정해 주는 거를 미리 안 해주면 땅값이 올라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가 의제되는 시기 언제예요? 그럼 아까 토지 세부 목록 뭐한테? 고시한테. 재결 시청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사업 끝날 때까지 종료할 때까지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원형지라는 건 이따 얘기하고 여기 토지 상환 채권 되게 잘 나와요. 수용하게 되면 돈 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얘가 땅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금을 일시불로 안 줘도 되니까 좋은 거네. 그러면 내가 토지로 상환할 테니 너 또는 건물로 상환할 테니 이 채무 권리 증서 갖고 있어. 그럼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시행자가 발행해 주는 채권을 토지 상환 채권인데 건물도 돼요. 그래서 건물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지만 발행했다가 부도 나면 문제 생기는 건 민간이죠. 그래서 민간의 경우에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고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 돼요? 지정권자. 그리고 공법에서 상환자 들어가면 무조건 다 김영식이에요. 우리 주택 상환 사채, 뭐 토지 상환 채권, 상환자 들어가면 다 김영식 증권인데 이름이 써 있다 보니까 양도할 때 명의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환은 들어가면 다 김영이고 양도할 때 명의 이전을 해야 된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갑자기 수용당하면 돈 받고 나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주대책이라는 거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고 수용보상금 주다 보니까 시행자가 돈이 다 떨어졌어. 돈이 없다 그러면 미리 땡겨받을 수 있어요. 그걸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선수금. 조성된 토지는 나중에 싹 밀어서 구획만 정리되면 도시개발사업은 끝난 거고요. 이거를 공급만 하고 나면 끝나는 거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이나 건축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 전 단계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럼 요거 조성된 거 공익사업으로 조성됐으니까 비싸게 팔면 안 되죠. 그래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각을 하는데 원래 가격 기준이 뭐예요? 감정가격이야. 그런데 서로 살려고 할 거니까 경제임차를 붙이겠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경우는 추첨으로 갈 건데 요거 단주, 공공, 추는 현관펜 쳐놓고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단이 뭐냐면 단독주택 건설용지, 추, 주택건설용지, 공장용지, 공공택지는 추천 방식이고 얘 아니고 처음 듣는 건 다 수의계약으로 미시면 돼. 수의계약 13개 못 외우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수의계약이다라고 밀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용지 같은 좋은 거는 감정가격보다 좀 싸게 줘도 되죠. 감정가격보다 이하로 줄 수도 있다. 이게 수용 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파트의 내용이고요. 환지 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법은 다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데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거는 행정처이든 비행정처이든 다 받지만 인가권자가 이게 시군구 특도지사로 돼 있어요. 여기 별표 해놓으세요. 얘가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군구 특도에게 인가를 받는 건데 그래서 행정청은 얘한테 인가받을 필요가 없어서 비행정청만 받아요. 그래서 비행정청인 시행자만 인가 신청하는 거다. 그래서 환지를 어떻게 주겠다는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기준은 공법에서 기준 그러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하고 환지계획 작성 기준만 국토교통부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치 따지고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을 모두 종합 고려해가지고 적응환지 원칙을 기준으로 적응환지를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관련 서류를 보내요. 통지하고 공람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해서 공람을 시키는데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와서 보라고. 그래서 환지계획도 시행을 해야 되니까 모든 시행자가 작성하지만 행정청은 인가 안 받는다. 비행정청만 인가 받는 거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처분하면 끝나는 건데 요 환지 처분을 할 때 오늘 했다고 해서 3시에 소유권을 가져가 하면 3시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날 밤 땡 치는 12시 있죠. 땡 치면서 필요 없는 권리 소멸하고 땡 치면서 1초 되면 다음 날이에요. 요 다음 날. 요 다음 날에 권리는 확정된다. 입치한 지도 요때 확정되고 채비지 보르지 소유권은 다 요때 확정이 되니까 모든 권리는 다음 날에 확정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되 조심할 거 있어. 우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미리 가서 써라지만 채비지의 경우에는 팔아야 비용 충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비지가 미리 처분됐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으로 취득이 되는 거라서 매매 계약은 법률행위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처분된 채비지는 매입한 자가 뭐 한 때 등기 마친 때 취득항으로 본다. 그리고 환지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한 날부터 며칠 내? 14일 내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촉탁, 비행정청이면 신청해서 일괄 등기해서 끝낸다. 이렇게 됐어요. 환지 등기는 며칠 내? 14일. 근데 정비법은 분양 등기라고 해서 걔는 지체 없이 하는 거고요. 여기 14일 내.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혼용 방식은 할 게 없는 게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여기는 분할해서 하게 되면 수용 환지 방식, 분할 사용 혼용 방식이고요. 분할 안 하고 하는 지역은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나오게 생겼잖아. 그래서 수용하고 환지 섞여 있는 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수용 방식에서 방금 전에 할 때 수용에서는 6가지 챕터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토지 상환 채권하고요. 조성 토지 공급 요게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수용은 아까 사업 인정 간주되는 날짜 언제입니까?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은 모든 시행자가 발행 가능하되 민간은 뭐 받아라? 지급 보증 받아야 되고 얘도 주고 쟤도 주고 다 주면 안 되니까 분양되는 토지 건물의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되고 그리고 김영식 증권이라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양도할 때 명의 이전해야 되고 안 하면 발행자 제3자 대응 못 하고요. 그리고 이름은 토지 상환 채권이지만 뭐 숨어 있어요? 건물.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이다. 그리고 조성 토지는 당연히 경제 입찰로 매각을 하는 게 감정 가격이 기준이라서. 근데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단독주택, 주택건설, 공장, 공공택지는 뭘로 가능하고? 추첨. 그래서 단주, 공공추. 그리고 대부분 좋은 거는 무슨 계약으로 간댔죠? 수의계약.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이 두 번째로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원형지라는 건 국가 등이나 학교 공장부지로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 원형지 몇 글자죠? 세 글자.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공급을 해서 싸게 공급해서 여기를 환경 친화적으로 입체적으로 개발해 보려고 하는 건데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원형지는 그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일정 기간 전매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10년 하고요. 끝나고 나서 완료되고 5년 중에서 빠른 날 팔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전매하면 안 돼요. 하게 되면 원형지 공급 계약은 해제되는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해제 가능한 사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 할 때 김태희 미호예요? 전지현 미호야? 전지현 미호죠. 그래서 전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매했을 때 사업 지연했을 때 미착수했을 때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 원형지 공급 계약 해제할 수도 있다.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와서 참고로 기억해 두셔라.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서는요. 자, 여기서 환지 방식에서 기억할 거는 모든 시행자가 작성은 하되 인가권자가 시군구 특도지사라 행정청 중에 가장 하급은 인가 받을 필요 없죠. 하급한테. 그래서 비행정청만 인가를 받는데 환지 어디로 가라, 청산 대상 뭐다, 권리명세, 채비지, 보르지 명세, 예정지 명세 이거는 암기할 것만 하는 거야. 이건 다 암기 안 해도 돼요. 여기 청산 대상 토지 명세인데 이거 자꾸 건물 명세라고 꼬셔요. 건물 명세가 아닙니다. 요거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착수해서 완료되면 와서 보세요라고 공사 완료 공고하고요. 내 땅이 제대로 안 됐어. 그럼 조치해달라고 한 다음에 준공검사가 나야 요날부터 60일안에 한지 처분하는 건데 여기서 공사 완료 공고는 끝났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공사는 끝났는데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4일 안에 공람에서 의견 듣고 의견 제출한 거 받고 준공이 떨어지면 공사 완료 공고하면 되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 공고하면 오늘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무슨 날? 다음 날 소유권하고 청산금 확정된다. 단 공고하고 나서 며칠 안에 등기하랬죠? 14일 안에. 단 이 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등기하면 안 되죠. 요 사이에 타 등기는 제한이 되는데 예외는 있는데 중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요 순서대로 그대로 오면 좋은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사업이 장기화될 때 미리 가서 써라. 미리 가서 써라라고 하는 거 환지 뭐라고 그러죠? 예정지라고 그래요. 그럼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서 위치가 뭐고 면적이 뭐고 효력 발생일이 뭐 3월 8일이다. 그럼 요 날부터 가서 써라고 하면 요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까지는 사용 수익하다가 다음 날 소유권 넘어오겠죠. 그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종전 토지로 본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는 뭐 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 별로 없고요. 예정지라는 거는 미리 가서 써라는데 소유권은 안 넘어가지만 채비지의 경우에는 처분도 가능하댔죠.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조합, 단독 문제로 잘 나옵니다. 조합. 개발구역 안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원래
선을 두 개 그어서 토지개발조합이나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조합이나.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야 되는데 개칠이라고 그래. 개칠이. 7명 이상이 모여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서 저 조합 설립할게요. 얘네가 작성하는 걸 정관. 작성해서 이 법은 다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가 나면 설립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그럼 등기하면 이게 법에서도 니네 인격 부여해 줄게. 그래서 우리 이걸 법인이라고 하죠. 법인. 그럼 성립되는 시기는 등기지 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립 요건 뭐예요? 그럼 등기. 그래서 등덩 등기하면 어떡리만다. 등덩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성립이 됐어. 그럼 이게 조합이잖아요. 근데 법인이긴 한데 이게 공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이에요. 근데 이 법에 정한 게 없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민법에 있는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다. 근데 개칠이 여기 7명이 모여서 동의 얻었죠? 설립이 됐어. 근데 얘는 안 하겠다는 거야. 3명 울고 있죠, 지금. 3명 울고 있어. 이거 울고 있는 거 보여줄까? 확대해야지. 울고 있는 거 보이죠? 왜 울고 있냐? 동의 안 했는데 여기는 수용 방식이 안 된댔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 조합원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동의 안 해도 조합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받고 싶다 그러면 돈 받고 떠나면 되니까 이거는 청산 조합원이 되겠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는데 12살짜리가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을 수 있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다 조합원이 돼요. 그럼 미성년자도 조합원은 되지만 이들 중에서 임원을 뽑을 거 아니야. 그때 조합장, 이사, 감사 뽑을 때 얘를 뽑으면 안 되죠. 12살짜리를. 그래서 조합원은 가능한데 뭐는 안 돼요? 임원이 안 되는 거야. 조합원이 안 된다라고 꼬시면 안 돼요. 임원이 안 되는 거고 미성년자도 조합원은 되지만 임원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조합장 1명하고 조합장 1명, 그다음에 따까리 이사, 그다음에 감사 뽑아야 되죠. 이 사람은 임원이라고 하는데 만약 조합장하고 이사가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자기 계약을 하겠대요. 그때 누가 대신하죠? 감사. 그래서 여기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이 있으면 현관편 감사가 대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땅을 이 사람한테 팔았어. 조합원지 양도 돼요. 근데 철회하고 싶으면 항상 전에 철회하랬어, 후에 철회하랬어요. 전에.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하면 제외하겠다. 그리고 여기 있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이란 단어 현관패. 그럼 제외한다. 겸직금지라는 거. 제가 육사 출신이거든요. 제가 6학년 4반 반장이었단 말이에요. 6학년 4반 반장이었는데 제가 6학년 8반 가서 반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잖아. 겸직금지잖아. 그래서 이것도 조합장이 다른 데 가서 또 겸직하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네 거나 잘해라. 그래서 이게 조합 관련된 내용 중에서 좀 잘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환지 처분 공고하면 공고한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 확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청산금을 더 받은 사람한테는 징수를 하고요. 덜 받은 사람한테는 교부를 해줘야 돼. 그럼 징수 교부를 해야 되는데 징수하려고 했는데 안 주면 강제 징수하면 되는데 이 강제 징수는 행정청이면 되지만 행정청이 아닌 자는 특별자치도나 시군구한테 징수 위탁해야 돼요. 징수 위탁이라면 그러면 수수료는 내야 되죠. 징수 위탁 4글자예요. 4글자니까 4% 수수료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부해 주려고 했는데 안 가져가는 거야. 안 가져가겠대. 교부해 주려고 했더니. 그러면 아싸가우리 먹는 게 아니라 법원에 공탁해야 됩니다. 공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안 찾아갔네?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 다음 날부터 5년간 안 찾아갔다. 그럼 이건 소멸합니다. 소멸. 시간이 지나서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몇 년? 그럼 몇 년? 5년. 5년이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청산금은 개별 토지하고 관련된 거라면 이 감가보상금은 사업하기 전에 총 1,000억이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3,000억, 4,000억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990억이 됐어. 줄었네? 왜 그랬냐면 여기서 공공시설 부지라고 해서 요 색깔 있는 걸로 빼먹었는데
공공시설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빼먹은 거예요. 공공시설 과다 확보를 하는 바람에 전 가격보다 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거는 누구일 때 많이 빼먹을까요? 그렇죠. 행정청일 때. 예, 제일 중요한 거. 시행자 행정청일 때만 나와. 조합일 땐 절대 안 나와요. 행정청이 시행하면서 공공시설 부지 많이 확보하는 바람에 가격이 떨어지면 전체 가격이 떨어졌으니 감가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소유자, 용익권자가 적게 썼으니 지급해라. 근데 담보물권자는 안 주는 게 저당권 1억 설정했는데 여기 가서 1억이 이하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유자하고 용익권자에게만 지급을 해라. 그래서 청산금과 별개로 감가보상금 완전히 다르다.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산금하고 감가보상금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 나오는 요 숫자가 이게 전부인데, 자, 개발법에서 숫자 나오면, 자, 요거 10만 제곱미터 미만 요거 빼고는 다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꺼번에 외우는 게 좋아요. 다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일 것?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이상인데, 요게 그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을 포함했는데 초등학교가 있고 4차로 이상의 큰 도로가 있으면 기반시설 확보가 돼 있죠. 30만 이상 안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도 10만이면 된다. 그래서 초사 10만. 그리고 이 면적이고 뭐가 안 따지는 게 있어. 취계지 중에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구역, 중행정기관이 협의한 땅이면 얘네들은 면적이 안 맞아도 무조건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 가능한 애들. 그리고 공공기관장하고 정출장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는 면적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 그리고 우리가 공청회하거나 공람을 하려면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거든요. 10만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해도 됩니다. 단 공보에다가 고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 공람을 했는데 얘가 환경 파괴가 너무 클 것 같다 그러면 공청회도 개최해야 돼요. 그래서 공청회는 항상 머릿속에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 얼마 이상? 100만. 공청회 얼마 이상? 100만.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 거쳐야 되고 100만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가 국장하고 협의도 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330만 제곱미터면 100만 평인데 이거 주거기능만 딸랑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이 상호 조화 이룰 수 있도록 복합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짧게 말할 때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짜는 거 2년,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시식에 인가처하는 거 3년인데 요 2년, 3년이 330만 이상이면 짧게 더 많죠. 그때 5년으로 갔죠. 그래서 요 2년하고 3년을 5년으로 바꾸는 경우는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이상일 때.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발법에서는 숫자 관련된 거고요. 그럼 시험에서 초점으로 다뤄지는 게 뭐냐? 자, 여기 시험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 해가지고 시험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 개발법상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내용 정리만 잘해도 5개 맞출 수 있는데 제가 6문제 중에서 3개에서 4개 맞추겠죠. 공부 쫙 해도 6개 절대 못 맞춰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달달해도 개발법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 좀 전에 했었죠.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 3만, 바깥의 지역 30만,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10만, 그리고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해도 돼요. 10만 미만. 공공기관장 정출장 제안할 때 30만 이상으로, 그리고 시도가 지정할 때 국장하고 협의하는 거 100만, 공청회 반드시 개최하는 거 100만, 복합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 330만, 2년하고 3년 5년으로 바꾸는 거 330만. 요거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동의요건 면상이 총 2분의 1인데 지자체 할 때만 2분의 1, 2분의 1 했죠. 이거. 그리고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5가지, 국중 공둘천. 그리고 취계 지중은 면적이고 계획이고 따지지 않고 지정 가능하다. 취계 지중.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계획을 짜도 되는 건 짧게 많은 지역 있죠. 2년 주는 거.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주상공 다도에서 30% 이하, 중앙행정기관이 협의한 땅, 개발 공모한 땅은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짜도 좋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뭐 들어있댔죠? 5번부터. 구역을 지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에다 포함시켜도 되는 거, 짧게 많은 거.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수둔한 요거 비용 시옷 했던 거죠. 예. 그다음에 6번에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있어요. 실시계획에 지구가 들어있다 보니까 몇 년 안에 인가시청 안 했죠? 3년. 그리고 요 인가고시가 나눈 순간 사업해도 좋다고 한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됐어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간주하고 저촉되는 게 있으면 이번에 결정된 내용으로 바뀐 거로 본다. 그리고 실효기간은 원칙이 실시계획은 3년이죠. 실시계획은 3년. 그리고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짜는 거는 2년. 그 다음에 실시계획 3년인데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공사가 끝나서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은 이건 수용 방식일 때고 환지 방식은 환지 가정하세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건 완료로 해제된 거, 얘는 완료되기 전에 해제된 거. 그래서 해제가 되면 종전 용도로 환원되지만 완료로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시행자 변경 사유 있었죠. 시행자 변경하는 사유 나오면 미착수 나오면 몇 년? 2년. 돈 떨어지는 거 부도파산. 그리고 시행자 지정 인가받은 거 뭔소? 취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인데 얘네들이 실시계 인가시청을 3년을 주면 해제된 데서 몇 년 준댔죠? 1년. 연장해서 6월. 그래서 여기 미착수 몇 년? 2년. 부도파산, 인가받은 거, 지정받은 거 취소. 1년 내 인가시청 안 했을 때 연장해서 6월. 지자체가 해주세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상환 채권하고 조성토지 공고 위주로 공부한다. 입찰지는 뭐 이건 정비법에서 나올 것 같고요. 원형지 개발할 때 해제 규정은 전지연 미워, 전매, 지연, 미착수, 위반. 요거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다. 그래서 요거만 조금 달달하고요. 여기다가 조합 관련된 내용만 넣으면요. 제가 볼 때는 3개에서 4개 정도는 충분히 맞힐 수 있으니까 절대 개발법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요약집 하면서 이것만 봅시다라고 하는 것만 보셔도요. 충분히 끝나요. 개발법도 마찬가지고 정비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발법 전체 내용이 자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 한 장에 도시개발사업 전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기억 안 나는 것들은 암기하면서 가면 돼요. 그럼 개발사업이 이렇게 끝났으면 정비사업도 순서는 똑같아야 돼요. 자, 얘도 똑같이 정비구역의 시행자가 여기는 실시계획이라는 단어가 사업시행계획으로 바뀌었고 분양신청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착수하고 완료되고 준공검사에 따라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다음날 확정된다. 개발법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 차이점이 뭐냐? 단어가 뭐냐? 여기는 사업이 3가지라서 얘도 6문제 나오지만 4개나 3개를 목표로 갈 건데 대부분 정비법의 내용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것만 골라내면 30분 하루에 30분만 투자해서 일주일 하시면 충분히 제가 목표로 원하는 3개에서 4개는 마치고요. 버리셔도 되고 우리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위주로 하시면 공법은 점수 분명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 따라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정비사업 체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